안녕하세요. 서초동 사람들의 진형일 변호사입니다. 너 이름 좀 잠깐 빌려줄래?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 즉, 내 이름을 누구한테 빌려준다는 게 무슨 의미이고 법적으로 이게 나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내 이름, 즉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명의가 되겠죠? 이름을 빌려주는 행위, 즉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가 우리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사실은 또 뭘 조심하셔야 될지, 오늘은 그래서 이 명의 대여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알아볼게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또는 차를 사거나 또는 신용카드나 또는 통장을 만들 때 이름 빌려주셔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한번? 어느 날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사실은 은행에서 좀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내가 신용불량이라서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렵다. 야 친구야, 내가 네 이름으로 좀 빌리고 내가 대신에 이자랑 원금 꼬박꼬박 절대 너한테 손해 안 가게 내가 잘 갚을게. 걱정하지 마. 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 어떠실까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하는데 내가 다른데 사업자 등록이 이미 있어가지고 두 개가 내기가 좀 어렵네. 야, 그냥 내가 네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만들어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사업하면서 너한테 어떠한 손해도 안 가게 할게. 뭐 세금 같은 것도 당연히 내가 낼 거고 그러니까 너는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돼. 글쎄요. 솔깃하신가요? 아니면 나도 그런 경우 비슷한 거 본 거 있는데? 이런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또는 내 이름으로 차를 사거나 또는 내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자,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명의 대여의 행위예요. 자, 이렇게 내가 하지도 않는 행동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내 이름으로 된 명의를 만들어서 준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위험하다는 뜻은 뭘까요? 그 사람이 그 행위를 할 때 생기는 모든 법률적인, 모든 사회적인 위험성을 이름을 빌려준 내가 함께 지거나 아니면 내가 혼자 지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나는 너가 다 책임지기로 했잖아. 네가 다 하기로 했는데 나한테 이제 와서 이름은 어떻게 하니? 라고 하는 거는 그 친구 또는 그 가족 두 분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외부에서는, 즉 대외적으로는 그 이름을 빌려준 내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렸어요. 물론 내가 빌린 건 아니고 내 이름만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이지만 그 사람이 그 돈을 못 갚거나 또는 이자를 안 내거나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찾아갈까요? 사실은 저는 제가 쓴 게 아니고요. 저는 이름만 빌려줬고 그 돈은 다 그 친구가 바로 가져갔어요. 라고 한다 한들 은행이 그 변명을 받아들여 줄까요? 절대 아니죠. 은행은 그건 두 분이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니까 책임지십시오. 즉 이자 내시고 원금 못 갚으시면 당신 집, 당신 재산 압류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고요. 자, 근데 그럴 각오 되셨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나는 그 친구가 다 책임지겠다고 해서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라는 정도의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하셨을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명의를 빌려준 내가 혼자 책임져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빌려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물론 잘 되면 뭐 서로 좋지만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 친구가 그로 인해서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또는 세금을 못 냈거나 아니면 제3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회사 이름으로 된 돈을 빌리고 못 갚았거나 그 거래처에 주어야 할 납품 대금을 못 줬거나 이럴 경우에 있어서 그 모든 책임도 사업자 등록증에 명의를 대여한 내 책임입니다. 또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가족 간에는 가끔 뭐 딸 신용카드를 엄마가 사용하기도 하고 남편의 신용카드를 부인이 사용하기도 하죠. 만약에 그게 도를 넘을 정도의 큰 액수이거나 또는 심지어 그 카드가 내가 분명히 엄마를 쓰려고 빌려준 건데 엄마가 아닌 제3자 손까지 만약에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뭐 내가 이 신용카드를 누가 썼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못 갚게 되면 당연히 신용불량자가 돼버리는 건 거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차의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그 차를 가지고 타다가 사고를 내거나 또는 어떤 뭐 주차 위반이나 신호 위반이나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 이럴 경우에 있어서 그 과태료나 범칙금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그 차 주인 제 이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차를 저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순수하고 착한 마음과 아무런 상관없이 오로지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그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 알고 계시면서도 빌려주셨다면 그건 오케이, 뭐 그럴 만한 특별한 각별한 관계가 있으셨던 분들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런데도 내가 모르고 그랬었다면 그 모르고 그랬다는 것이 변명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빌려준다는 것, 이름보단 차라리 돈을 빌려주세요. 그 돈은 내가 빌려준 돈을 못 받는 것으로 내 마음을 좀 쓰라린 것으로 그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내 이름을 빌려주는 그 이후에 돌아오는 모든 법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심지어 경제적으로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정도의 상황까지 내가 감수한다는 뜻이에요. 과연 그러면서도 이름을 빌려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순간에 내가 인심을 사기 위해서 쉽게 생각했던 결정이 오히려 그 사람과 나 두 명의 모든 인생과 심지어 내 가족들까지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생각하신다면 결코 이름 빌려준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거 아닌 거죠?